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하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4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형 SQL에 대한 SQL 고급에 대한 설명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요, 첫째, 데이터 정의어, 둘째, 데이터 조작어, 셋째, 부속지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할 목표는요, 첫째,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로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고요. 실습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로서 DDL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지리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MS SQL 익스프레스를 설치해 봤고요. SSMS, SQL 서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설치해서 로그온까지 같이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SQL 문을 조회해 보았고요. 그리고 간단한 SQL 문법도 같이 배워 보았습니다. SQL 문에 대한 조회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요. 교재는 145페이지에 있고요. 키워드는 select, from, where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select 다음에는 속성에 대한 이름, from 다음에는 띄고 테이블 이름, where 다음에는 검색 조건이 있으면서요.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검색 조건에 맞는 속성을 나타낼 때 select 문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select와 같이 쓸 수 있는 용어, 구분자로서 group by와 having, order by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select에 대한 집계함수도 설명을 드렸고요. 기억이 나시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요, 교재 179페이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테이블이나 관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고요. create와 alter와 drop 문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정의하려면요, 먼저 데이터를 정의할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SQL에서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고요. 이 DDL이라고 하는 데이터 정의어가 바로 이 테이블의 구조, 릴레이션의 구조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마치 사람이 집에서 살려면 집을 먼저 지은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먼저 지어야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집을 짓는 명령어, 이런 것이 데이터를 정의하는, 데피니션하는 랭귀지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정의어로 가장 자주 쓰는 게 크리에이트문입니다. 크리에이트문은요, 테이블을 구성하고 속성과 속성에 대한 제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속성과 속성에 대한 제약을 정의한다는 의미를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키와 웨르 키를 정의를 하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를 정의할 때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포린 키는 웨르 키를 정의할 때, 포린 키는 이 웨르 키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on 업데이트와 on 딜리트는 웨르 키 속성에 수정과 투플 삭제 시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실습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n 업데이트와 on 딜리트 속성이 웨르 키 속성의 수정과 투플 삭제 시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on 딜리트의 옵션으로는요, 캐스케이트와 set null이 있고, 명시하지 않으면 no action입니다. 즉, create의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ate 하고요, 한 칸 띄고 테이블이라고 쓰고요, 테이블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중괄호, 대괄호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중괄호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일자들은요,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not null이라는 의미는요, 너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제약이고요. 디폴트는 기본값을 나타내는 이런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타입 속성에 대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는데 어떠한 값도 정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들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체크 조건은 어떠한 체크값, 어떤 속성값이 들어갈 때 어떤 조건을 체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요, 해당되는 값들이 기본 키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는 필수이긴 한데요. 프라이머리 키, 웨르 키를 정의할 때는 필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웨르 키가 있을 때는 필수가 되고요. 웨르 키가 없을 때는 선택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중괄호는 필수라서요. create 테이블 이름 다음에 무조건 속성의 명과 속성의 데이터 타입들은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심표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의 이름 다음에 한 칸 띄고 나오는 것이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not null, unique, default, check 이와 같은 옵션은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기본 키를 정의할 때 프라이머리 한 칸 띄고 키,
다음에 속성 값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가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린키, 웨르키를 나타낼 때는요. 포린키, 레퍼런스,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포린키 이후에 on 업데이트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캐스케이드, no 옥션, set null 이런 값들은 웨르키의 수정과 투플이 기본키에 참조하고 있는 웨르키들이 수정과 삭제될 경우에 제약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 3-34를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문의 이해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고요. 북아이디가 도서번호의 의미고 이것이 인티저 값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의 이름은 바차 20장이고요. 가격은 인티저 값이 되겠고요. 출판사는 바차 20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뉴북 테이블을 생성하라라는 것이 이 해당 질문이고요. 정수형은 인티저를 사용하고 문자형은 가변형 문자인 바차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티저 값은요, 정수 값을 의미하고요. 바차는 캐릭터, 베리어블 캐릭터의 의미이긴 한데요. 변수를 나타내고 있는 문자형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형 변수입니다. 또한 기본 키를 지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하고 프라이머리 한 칸 띄고 키하고 가로 닫고 가로 치고 이렇게 소스성명어 가로 닫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CSMS를 한번 열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마당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접속을 좀 해놨고요. 실습문인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가리지는 않고요. 크리에이트 가티고 테이블 가티고 뉴브 뉴북의 북아이디, 북네임, 퍼블리시, 프라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북아이디는 인티저 값이 되겠고요. 네임은 캐릭터 20자리. 네, 출판사는 바차 20. 라이스는 인티저. 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명령이 완료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 키를 작성하는
기본키를 작성하는 명령어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플라이드가 프라이머리죠. 네, 뉴북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실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키까지 지정하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연습을 해봤고요. 만일 다음은 북아이디어 속성이 없어서 북네임과 퍼블리싱가 기본키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트 테이블 뉴북이고요. 그 다음에 북네임과 퍼블리시 프라이스를 속성 값으로 갖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북네임과 퍼블리셔로 복합키를 지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뉴 테이블에 크리에이트 외에 더 복잡한 제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널 값을 가질 수 없다거나요. 이제 non null이거나 퍼블리시가 유니크 해야 된다.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고 하거나요. 프라이스 가격의 인티저 값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000원이고요. 또한 1,000원 이상의 값은 체크가 된다는 사항이라면 이렇게 체크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오더라는 테이블을 크리에이트하는 DDL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오더는요, 웨르키 명시할 때를 연습하는 겁니다. 웨르키를 제약 조건을 명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참조되는 테이블, 즉 부모 릴레이션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한 참조되는 테이블은 반드시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키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new customer 테이블을 일단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에서 new customer 테이블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new customer 테이블의 커스트 아이디는 new customer 테이블의 기본키여야 합니다. 즉 그리고 on delete 또는 on update에서 사용되는 이 옵션은요, 테이블에 참조되는 테이블의 튜플이 삭제되거나 삭제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동작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즉, on delete cascade 옵션은요, new customer 테이블의 튜플이 삭제될 때 new order의 그 포링키인 커스트 아이디, 지금 포링키인 커스트 아이디도 같이 삭제되겠다. 연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no 옵션이나 no 액션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고요. set null은 null로 채운다는 것, set default는 정해진 값으로 바뀐다는 것이 제약 조건입니다.
외래키의 삭제와 수정 시 이 선택하는 옵션은요, 이 2장에서 설명드린 무게성 제약 조건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외래키 제약 조건은요, 외래키 제약 조건을 명시할 때는 반드시 참조되는 테이블, 즉 부모 릴레이션이 존재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 키이어야지 외래키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외래키 지정할 때 on delete 또는 on update 옵션은요, 참조되는 테이블에 튜플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때 취할 수 있는 동작을 지정하는데, 캐스케이드는 같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캐스케이드이고요. 노 옵션은 어떠한 동작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성은 또 이제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요, 인티저는 정수형이고요. 뉴메릭은 소수, 실수형이고요. 캐릭터 n은 n개의 문자형 고정 길이고요. 바차라고, 바캐릭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차 n은요, 문자형 가변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트는 날짜를 의미하죠. 그는 프라이머리 키와 포리 키를 작성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은 지금 질이 35와 36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182페이지를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MS를 열고요. 일단 질의 3-35를 해보겠습니다. New Customer를 정의를 하고요. Create Table, New Customer 정의를 합니다. First ID는 인티저고요. 인티저에서 바로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임은요, 드레스는요, 하차 40짜리, 마지막으로 폰 속성은요, 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뉴 커스터머가 생성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뉴 오더를 생성하겠습니다. 뉴 오더는요, 오더 아이디가 인티저 값이고요. 퍼스트 아이디가 인티저 값인데요. 여기는 not
너를 허용하지가 않고요. 후 id도 인티저 값이고요. nul입니다. 너를 허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프라이스가 판매 가격이요. 인티저 값이고요. 오더 데이트가 지금 데이트 값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는요, 오더 아이디 아이디고요. 여기서 퍼링 키가요, 커스트 아이디인데요. 이거는 레퍼런스가 뉴오드에 있는 기존에 생성한 테이블입니다. 뉴 커스터머이군요. 있는 커스터 아이디와 그리고 이때 on delete 제약 조건이 있네요. on delete 제약 조건은요, 이때 캐스케이드 된다. 뉴 커스터머가 지금 먼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지, 뉴 커스터머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지 참조를 해서 이 키를 퍼링 키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커스터 아이디를요. 그리고 이것은 뉴 커스터머의 웨럴 키에서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 커스터머,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까지 다 됐네요. 일단 이렇게 웨럴키까지 생성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알터 테이블입니다. 알터 테이블은요, 생성된 테이블의 속성하고요, 속성에 대한 제약사항을 변경하고요, 기본 키하고 웨럴 키에 대한 내용도 변경을 합니다. 알터문에서는요, 애드 드랍 속성을 추가하고요, 제거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즉, 속성을 add할 수가 있고, 드랍할 수 있고, 또 이 속성 내용을 alter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dd할 수가 있고, add 프라이머리 키를 add할 수가 있고, add 드랍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기존에 create 테이블로 만들었던 테이블의 속성하고 속성의 제약사항을 바꾸기 위한, 변경하기 위한 명령어는 alter 테이블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컬럼을
그 속성 이름을 속성 이름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제약사항을 또 추가하거나 바꿀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요 내용도 한번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 3-37부터 3-38, 41까지는 알터 테이블에 대한 예입니다. new book 테이블에 ISBN이라는 속성을 추가하는 명령어고요. ISBN에 속성된 추가된 내용의 컬럼에 속성을 인티저 값으로 변경하는 것을 알터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든 알터 테이블에 대한 ISBN 속성을 드랍시키는 드랍 컬럼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든 book ID 속성에 대해서 not null이라는 제약사항을 적용하고 싶을 때 alter table new book alter column book ID를 쓰고요. 인티저 book ID에 인티저 not null이라는 제약사항을 적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의는 new table에서 book ID 속성을 프라이머리 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add 프라이머리 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요, 드랍문입니다. 드랍문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이고요. 드랍문은 테이블 구조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만 삭제하려고 하면 delete 문을 사용하면 되고요. 드랍문은 드랍 테이블하고 테이블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create 했던 new book과 new customer 테이블을 삭제하고요. 이렇게 new 테이블이 new customer 옵션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관련 테이블을 같이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실습을 드랍문까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드랍 테이블 뉴북이죠. 네, 드랍 테이블 뉴북. 네, 드랍 테이블 뉴북 있고요. 이 드랍 테이블 뉴 오더도 같이 테이블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랍 테이블 뉴 커스터머까지 한번 갈까요? 한번 뉴 커스텀 한번 더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이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이상 데이터 정의어인 create, alter, 드랍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